결국은 대체 휴일 끝나고 나서 12일 첫 거래일에 화요일에 시장이 2,900도 무너뜨리고 밀고 내려가서 진짜 패닉에 빠질 수 있는 장이냐. 그것이 다 주변에서 이야기하던 내용이었죠. 딱 한 가지만 생각하자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붕괴될 장이다라는 것이 이만큼이라도 마음에 와닿는다라고 한다면 재테크 조금 하시려다가 이렇게까지 힘들면 되겠습니까? 싹 정리하시고 쉬는 게 옳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시장이 경기가 경제 동향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싹 정리하고 쉬시는 게 옳다라고 말씀드린다고요. 그렇지 않다면 윗방향이라면 3,000 언제 돌파하고 언제 안착해 그게 아니라 4,000포인트 언제 갑니까? 4,000포인트 가긴 가겠죠? 이 기준하에서 전략을 잡고 대처를 해야죠. 시장이 무너지는데 지수가 무너지는데 자 지수 무너질 거예요. 지수 무너질 거니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고 현대차 기아차 팔고 LG화학 팔고 쉬세요가 아니라 다른 종목 요만한 종목 화장실 갔다 왔더니 급락으로 반전되어 있는 종목 그런 거를 사라고 하는 채널을 보셔야 되나요? 3,000이 깨졌으니까 2,800 올 겁니다. 2,800 깨졌으니까 2,600 갈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듣지 마시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이렇게. 12일 날짜입니다. 이게. 미국 증시가요. 오늘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125%, 120% 올라오고 고점 대비 2% 조정받은 거예요. 2%. 올해 저점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올해 저점을요.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올해 저점 수준으로 오지도 않았어요. 기술주 약세라며 절대 내려오지도 않았어. 독일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나서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일본 보세요. 그냥 순간적으로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총리가 바뀔 정도의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정정 불안과 함께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한 번에 다 돌렸잖아요. 한 번에 100대 총리 새로 뽑는다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꼴이 다 달아났고 대만 기술주 위주의 대만 내려온 적이 없어. 유독 우리나라만 내려와 있는 데다가 대체 휴일까지 포함된 기준에서 삼성그룹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얘기 나오고 다우지수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도 디커플링 상태이니 과도하니 여기서 투매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힘드시다면 정리하고 쉬십시오. 말씀드렸잖아요. 나스닥하고 기술주하고 비교했을 때 과도합니다. 디커플링 상태입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시장 막 깨져 내려가는데도 하락 종목이 상상을 초월하게 하락 종목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12일 날 결론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는데 결론적으로 얘네들만 유일하게 코로나19 때 2015년 12월 금리 올린 이후 2016년부터 전기전자 업종만 유일하게 저점을 안 깬 거예요. 나머지 업종 다 깼습니다. 시장의 2,200, 2,300 사상 최대치 고점 2,600으로 올려준 게 전기전자 업종이에요. 삼성전자 무지하게 아프시죠? 삼성전자 지금 저저점 대비 230% 올라와 있어요. 시장 견인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에서 다 한 겁니다. 지금 시장 대비 단기적인 관점에서 조정폭이 심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되돌려서 이러한 지수의 흐름을 잡아주세요. 이 고점 전기전자 업종이 넘겨줬으니 다른 업종 다 깨고 내려갈 때 실적을 바탕으로 안 깼으니 그렇게 해서 이 2,600까지도 뚫고 올라가 준 게 전기전자 업종이니 여기 40% 오를 때 80% 올라서 땡겨줬으니 이번에도 다시금 땡겨줘서 시장 4천 만들어주세요가 돼야지. 예? 그것을 기준 잡아드렸잖아요. 어떻게? 2조 원의 매각? 쇼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루 거래 대금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2020년 1월 2일 날
5조 미만의 거래대금이 마지막으로 5조 미만의 거래대금이 형성된 날이 작년 1월 2일이에요. 유가증권 시장에 4조 6천억. 지금은요.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이날 언제예요? 올해 1월 11일이죠. 44조 4천억 터집니다. 10배. 그리고 나서 지금 15조 전후의 거래대금이 유지되고 있어요. 종목 하나에서 8조가 터지는데 삼성전자 제외하고 나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 하루에 4조 8월 10일 날 8월 6일 날은요. 카카오뱅크 3조 7천억씩 터지는데 그깟 2조 물량을 하루도 아니고 나누어서 위탁해서 그걸 블록을 할지 그냥 장내 매도를 할지 그 물량이 무슨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준다고 그걸 방송해갖고 나서 하루에 거래대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고 큰일 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포감에 화요일 날 그 화요일 날 악을 쓰고 윤정두가 괜찮습니다. 영업이익 또 경제 성장률 다소 낮춰놨다.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크게 올라서는 거예요. 여전히 IT 이외에는 또 자동차 이외에는 없다. 대체할 수 있는 게 또 LG화학 이외에는 대체할 수 있는 종목군의 실적이 나와 있는 쪽이 없다. 그럼 성장주잖아. 나머지가. 시장이 깨진다면 성장주를 볼 거예요. 시장이 깨지면 성장주들이 다 박살난다.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선진시장으로 간다. 근데 전망은 남의 것 가지고 와서 읽고 전략은 전혀 다른 전략을 내세워. 시장이 무너지는데 성장주를 사라 그래요? 성장주 별거 없어요. 앞으로 잘 될 거야. 지금은 실적 안 나와. 앞으로 잘 될 거야. 그게 성장주지. 와 네이버 지금 실적은 영업이익이 1조 8천억인데 하이닉스의 뭐 8분의 1 수준뿐이 안 되는데 시가총액은 8월 13일 날 동네 창피하게 8월 13일 날 네이버가 하이닉스 시가총액을 넘깁니다. 장중에 일시적으로. 영업이익은 8분의 1 수준인데 그 당시 기준에 9분의 1 수준인데 그게 성장주인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근데 앞으로는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조정받으면 어떻게 받아요? 셀트리온 2017년 말 2018년 초 여기서 딱 고점 찍고 시가총액 3위까지 딱 올라와서 40조까지 올라왔다가 70%씩 빠져버리죠. 그게 성장주에 거품 빠지는 기준에. 응?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 보세요. 나스닥 같은 경우 250% 올라오고 3.77 밀려 있는 겁니다. 툭 건들면 사상 최대치인 거예요 다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00% 이상 올라온 상태에서 5% 밀려 있습니다. 500% 올라오고 나서. 마찬가지 사상 최대치 고점 뚫고 나서 이게 어떻게 조정의 기준이라고 대세 하락을 운운하고 지금도 똑같이 채널 돌려봐. 이번 기회 아니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럼 빠져나와서 쉬라고 얘기를 해야죠. 빠져나와서 주식을 쉬십시오. 당분간 하지 마십시오라고 악을 써야지. 언제처럼 2007년도 2000 넘어가고 나서 금리 미국 금리 5.25%포인트가 5.25%에서 어떻게 했어요? 급격히 내려서 제로 금리로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 금리를 내릴 만큼 경기가 안 좋아져 있어요. 2007년 9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내렸어요. 2006년 6월 이후에 1년 3개월 만에 금리를 내렸어요.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아요. 도망쳐 나옵시다. 이렇게 하면서 전략 매도하고 쉬라고 말을 해야지. 이거 다 팔고요. 엉뚱한 종목 줘. 그거 사래. 그럴 바에는 주식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슴에 손 얹고 이게 솔직하게 역사적인 고점을 이렇게 넘겨놓고 역사적인 고점을 이렇게 넘겨놨다가 이 정도 조정 받았는데 이게 이렇게 내려온다는 공포심이 앞선다면 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와 오늘 반등 나와서 이거 하지 마시고 힘들죠. 내 종목 내 자산이 깨지는데 안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포트폴리오 비중 딱 채워놓고 어떤 걸로? 실적이 나오는 성장주로. IT가 예전에는 IT 거품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실적이 나오는 종목의 기준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의 기준에서 고점 대비 많이 밀려있다. 저점 대비 올라온 것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의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자.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최상위의 종목군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의 기준 퍼센테이지 기준에 이게 내용이 별거 아니에요.
1월 11일 날 기준에 전기전자 업종이 38.59%, 1월 11일이 삼성전자 그냥 8조 4천억 거래대금 터뜨린 날. 우리나라 44조 4천억 거래대금.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맨 채널 돌려서 엉뚱한 얘기만 보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어디 신문에도 안 나와요. 기관 보고서에도 없어요. 방송에 특화돼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을 생각해야죠. 여러분들이 유튜브 가서 들을 수 있는 내용 방송에서 뭐 하려고 보시나? 이런 내용은 뭐냐면 거래대금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1년 전에 거래대금이 4조 원대인 4조 6천억 이렇게. 그게 44조 4천억까지. 어마어마한 자금의 흐름이, 화폐 가치의 훼손이, 그것 때문에 부동산의 급등이, 또 주식시장의 지수 강세가 연출이 됐었다라고 한다면 그 자금 흐름에 맞게 대처를 해야죠. 지금 기준은 어때요? 지금 기준.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비중이 31%가 밀려있습니다. 이 31% 수준까지 밀려있는데 너무너무 지금 비중이 낮아진 거예요. 영업이익 34% 기준 대비 2,300개 종목에. 그리고 전체 코스닥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대비 19%예요. 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 영업이익 34%를 하는데. 결국 오늘 전기전자 업종의 1.59%의 변동률 상승 플러스가 시장의 지수를 얼마를 끌어올렸냐면요. 0.50% 시장 지수의 연동력이거든요. 14.94포인트. 26포인트 중에 14포인트를 얘들이 끌어올린 겁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이 100원당 상속세 얼마를 들려냐가 아니라 100원당 0.8포인트를 움직여요. 100원당 그냥 1포인트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아우 삼성전자 이거 아우 6만 원 깨질 거야. 6만 원 삼성전자가 깨지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7만 원인데 만 원 깨지죠. 그러면 얼마? 100포인트 밀리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만 원이 깨지면. 그럼 전기전자 업종이 전체가 다 밀리겠죠. 그럼 얼마? 150포인트가 깨집니다. 그럼 삼성전자하고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이 32%가 채 안 되는데 그들이 150포인트를 끌고 내려가면은 68%를 가지고 있는 쪽이 똑같이 밀리든지 더 깨지겠지. 왜? 그들이 거품이었으니까. 얘네는 실적이 있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아니 하이닉스 D램 완전 아이고 그냥 영업이익 5조에서 영업이익 2조 7천억까지 내려갔다가 그게 지금 영업이익 11조에서 내년에 14조까지 나오는데 컨센서스보다 요만큼 하향됐다고 그게 주가가 고점 대비 그렇게 40%씩 밀릴 내용입니까? PBR이 1배 미만일 수 있어 기술주가. PER이 6배 미만일 수가 있어. 경기가 안 좋을 땐 6배 미만일 6배 수준일 수 있죠.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그럼 나머지 쪽이 300포인트 밀고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총 450포인트, 500포인트 밀고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 300포인트씩 왜 밀렸겠어? 삼성전자가 밀리니까 밀린 거지. 그러면 나머지 다 출풍낙엽인 거예요. 시가총액 70조 넘기던 카카오 어떻게 됐어? 시가총액 60조 올라왔던 셀트리온 어떻게 됐어요? 시가총액 3위에서 10위까지. 그냥 막무가내 이게 어디서 지금 뭐 나와요? 증권사 보고서에 나와? 신문 기사 내용에 나와? 그러니까 윤정도하고 노란톡에서 이런 전략 기준 들으시고 아 그래 공포감에 앞서긴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밉기도 하지만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그래도 가격 반발력을 주고 있으니 또 미국의 실질적인 움직임은 뭡니까? 어닝 시즌에 맞게 기업 실적이 기준이었죠. 그럼 기업 실적 가장 뛰어난 쪽을 보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쪽을.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 영업이익. 아니 세상에 얘가 얘를 역전한다는. 동네 창피하게 얘가도 역전할 뻔했어. 얘도 역전할 뻔했어.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을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아무리 성장주가 좋아도 거품이 깨지고 지수가 깨진다며. 그런데 어떻게 실적주를 가지고 있을 생각을 안 하고 거품 성장주를. 그렇다고 얘네들이 못 가라는 게 아니에요. 윤정도 시장 간다고 하잖아. 가니까 이쪽이 가줘야 지수가 견인이 돼야 나머지 성장주도 우리도 성장할 수 있어. 제2의 삼성전자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이 영업이익 비중 34%의 비중 대비 시가총액 비중 19.91%다. 이게 저평가라는 얘기예요. 이런 게. 주가에 너무너무 많이 반영돼 있다는 거예요. 특정 모건 스탠리 보고서 하나, CLSA 보고서 하나 때문에. 결론적으로
가장 악재가 뛰어났던 많았던 LG화학의 지금 흐름 보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그다음에 삼성전자 동학개미가 들어올렸다. 그냥 주가 올라가면 올 1월 달만 하면 동학개미의 승리입니다. 뭔 동학개미의 승리? 예, 우리가 동학개미가 승리했으면 51% 지분 갖고 있는 외국인은 그냥 배가 터졌겠다 아주. 응? 무슨 동학개미의 승리고 개인이 너무 물량을 많이 받아서 못 가고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런 내용. 그런 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아예 주식이 없어요. 삼성전자 주식, 하이닉스 주식이 없어. 말만 하는 거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을 언제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이닉스가 12.1%의 외국인 개인 지분인데 동학개미 승리야.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는. 그래놓고 지금은 개인이 너무 많이 떠안았대. 12%가 이렇게 많이 떠하는 거면은 47% 갖고 있는 외국인은 어렸을 때 그거 없었어요? 만두 10개 있는데 아버지가 7개, 8개 먹고 아들 1개, 2개 먹고 배부르지? 아빠는 그럼 배 터지겠다. 제발 좀 이런 내용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지금은 약간이라도 웃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굉장히 힘들죠. 과도하다라는 얘기예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야, 과한 흐름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